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최강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익히 봤겠지만 10월 하순에 충청도 천안 본강천하고 용인 청미천 그 두 지역에서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올 겨울은 아마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이 밤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둥근 형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밤톨처럼 이렇게 좀 둥글고 그 표면 돌기가 좀 이렇게 뾰족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요. 바이러스 직경은 80에서 120 나노미터로 그 바이러스들 중에서는 한 평균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첫 번째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닭에다가 접종을 했을 때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 75%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면 그거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병원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분자 생물학적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HA 단백질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HA 유전자는 실제로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HA 단백질이 HA1하고 HA2로 이렇게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활성화되는데, 그 분절 부위에 있는 그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의 서열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그 부위가 아미노산이 염기성 아미노산으로만 이렇게 쭉 여러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우리가 판정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염기성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연속성이 없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분리됐을 때, 처음에 이제 의심 농장에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면 농장에서 이제 피해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쉽게 역학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실험실에 와서 이 평가를 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지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묵은 닭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닭을 가지고 실험하려면 고위험도 실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은 거의 쓰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인 이 HA 단백질의 분절 부위의 아미노산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청색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급사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뉴캐슬병이나 이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검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워낙 이게 전신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바이러스가 정식을 하다 보니까 출혈 소견이 잘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심장이라든가 또는 기관 보이죠? 그리고 선의의 이 경계 부위 있잖아요. 경계 부위. 이 경계 부위에 라인 따라서 이렇게 출혈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 뉴캐슬병에도 볼 수 있는 소견이고 그렇습니다. 간부로 같은 경우도 간혹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심장이죠. 심장 외막에 이렇게 출혈 소견, 피가 이게 보이죠? 출혈 소견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콩팥, 그 신장이죠. 신장에 이런데 이제 또 비장에 이런데 이제 괴사 소견, 출혈 소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